안녕하십니까. 광고 홍보 캠페인론의 조일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아마 7주차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석가탄신일, 우리 휴무일 날 휴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 수업으로 한 30분 정도, 그리고 저희가 그 마지막 그 수업계획 서상의 극장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저희가 아직 미처 못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말 시험을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는 아시는 것처럼 뭐 오픈북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90분 정도 어떤 과제의 형태를 띠는 어떤 시험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30분을 기준으로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장이 좀 많아서 제가 아마 중요한 내용을 빼고는 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볼게요. 사실은 저희가 앞부분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상품 소개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마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아마 처음이자 사실은 이번 학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출석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물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단톡방상에 출석 체크를 하셨습니다만, 한번 제가 제 육성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보고 마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희가 또 시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희가 5개 광고의 어떤 그 리스트 상에서 마지막 부분일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작년과 올해 아마 우리나라 영화의 어떤 한 획을 그었던 영화가 아마 기생충일 겁니다. 우리 아카데미 4개의 부분 작품상 외에 4개 부분을 섞어내서 명실공히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였던 그런 어떤 영화였고요. 자, 우리 봉준호 감독님, 자, 우리 송강호 씨를 비롯한 많은 출연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보이시는 영화들은 지난해, 20년도는 저희가 애석하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개봉 영화도 거의 많지 않았고요. 자, 그만큼 관객수가 뭐 사실은 아마 역대 최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굉장히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올해 더 성장을 더 했을 뻔했는데, 자, 어찌되었던 극한 직업부터 기생충 아까 방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자, 어벤져스 엔드게임, 또 우리 알라딘, 자, 우리 디즈니의 실사영화죠. 그다음 겨울왕국 2까지, 자, 1000만이 넘었던 영화들 5편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1000만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영화의 어떤 그런 굉장히 어떤 재미적인 요소와 흥행 요소가 있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약간 뭐 특정한 극장의 어떤 스크린들을 점령한다는 약간의 조금 부정적인 인식은 뭐 잠깐 지금 시간은 다시 잠깐 내려놓기로 하겠고요. 뭐 중요한 얘기긴 하시겠지만, 자 어찌되었던, 자, 저희가 어떻게 보면 N차라고 하죠. 한 번만 봐서는 사실 이게 좀 1000만이 넘기가 쉽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연령층도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대, 20대 어떤 젊은 층 타겟뿐만 아니라 4, 50대 어떤 중장년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어야 1000만이 넘는다는 어떤 그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N차와 그 다음에 연령층의 어떤 그런 다양화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봐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1000만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로도 2편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한국 영화가 급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자,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제 극장 광고, 여러분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저희가 못 끝날 것 같았는데, 지하철 할 때만 해도 엊그제 같았는데,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지막 주차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또 이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97년에 타이타닉 영화가 우리나라 개봉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 IMF 금융위기 때였죠. 여러분 아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라고 하는 다 신인 배우들이, 명배우의 어떤 반열에 오를 수 있게 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했고요. 저희 나라도 굉장히 IMF,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외화를 본다는 것들은, 외화를 사실 국내에서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위기 때는 굉장히, 저희가 외환위기 때 굉장히 좀 민감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던 영화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9년의 쉬리, 요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한 번쯤 여러분들 꼭 보시기를 권하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우리 기생충도 있었고 여러 극한 직업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영화가 있게 만든 어떤 가장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했던 영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자, 어찌되었던 그 당시에 보시는 송강호 씨부터 시작해서 자, 한석규 씨부터 자, 사실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모시기도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자, 1000만 이상의 영화들을 찍으시는 그런 분들이신데 그 당시에 신인이었던 분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자, 등용을 시켜서 한 영화에 출연이 되셨습니다. 강재규 감독이 만들었던 슈리라는 영화인데 자, 사실 요즘 여러분들 남북 뭐 약간 또 극한 대륙으로 가고 있는데 자, 시기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정리하시고 좀 아무래도 외부에 나가시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플랫폼들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 어쨌든 이 사이에 98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와 99년도에 그 사이에 98년이 있는데 자, 왜 이게 있냐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첫 멀티플렉스 극장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CGV, 메가박스, 자, 롯데시네마는 98년 이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 지방,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단일 극장만 있었죠. 서울로 따지면 뭐 충무로의 대한극장, 뭐 종로의 단성사, 뭐 피카디리 극장 뭐 이런 데들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아니면 지역으로 따지자면 만약 평택이라면 평택극장, 뭐 비전극장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뭐 CGV, 뭐 비전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자, 처음 출발이 자 98년도에 시작했다는 거고요. 자, 제가 이건 한번 제가 출석기 시험까지 한번 가벼운 걸 한번 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첫 멀티플렉스 극장이 자, 어떤 체인의 어디 지점이었는지, 자, CGV인지 메가박스인지 아니면 롯데시네마인지 자, 그 중에서도 자, 비전점인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강남점인지 삼성점인지 이런 것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찾아보시면 그러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문제를 한번 낼 거니까 한번 잘 눈여겨 보시고요. 어쨌든 자, 98년도에 외형적으로는 자, 멀티플렉스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99년도에 자, 슈리와 같은 굉장히 수작의 영화들이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화 산업을 자, 이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쌍끌이 하다시피 해서 자, 지금까지 이제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아까 뭐 제가 사이트 얘기했었습니다만 자, 단일 상영관, 자, 단일 지점으로는 자, 메가박스 코엑스점이 굉장히 월드 레코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면 자, 1일 최다 관객도 역시 가지고 있고요. 33,000명. 또 연간 최다 관객인 610만 명 역시 2005년도에 자, 누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자, 메가박스 자, 코엑스점이 갖고 있다라는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뭐 향후에는 뭐 또 다른 또 상영관이 생겨서 깰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자,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영화의 어떤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여러 기준점들이 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한국영화 산업에 대한 주요 지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코픽에서 매년 발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19년 지워야 되는데 자, 여기 자료는 제가 19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만 자, 총 관객수 누적입니다. 2010년부터 과거 10년 전에 자, 1억 4천 명이었는데 지금 2.2억 명이죠. 작년에 올해 말고요. 자, 이미 저희가 자, 2013년도에 일단 누적으로 2억 명이 넘었었고요. 자, 요 얘기는 자, 1인당 저희가 관람 횟수가 자,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2.92회였는데 자, 최근에 작년까지는 4.37회. 거의 5번 정도는 영화를 보신다는 얘기죠. 자, 이만큼 자, 우리나라 영화의 관람객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13년도 이건 약간 여러분들에게 다른 의미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자료가 사실 되게 오래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 자료를 제가 몇 번 해마다 찾아보는데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왜 이걸 보여드리는지를 잠깐 좀 설명해 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관객 동원의 상위 탑10 영화 상영관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자, 브랜드 빼고요. 자, 메가박스냐, 롯데시네마냐, CGV 빼고요. 자, 보시면 10개 중에 일단 가장 많은 7개가 CGV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CGV가 지금 넘버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자, 근데 숫자 많은데 자, 넘버 1은 자, 메가박스 코엑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16개에 있는 스크린을 갖고 있는 자, 메가박스 코엑스가 월드 레코드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극장으로서의 어떤 자, 확실한 확고한 순위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시네마 건대 입구입니다. 건대 입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GV 용산인데, 자, 이쭉 나머지는 뭐 이제 뭐 여기 롯데시네마도 나오겠습니다. 자, 메가박스에 나오지도 않죠? 자, 이렇게. 자, 사실 메가박스는 코엑스가 거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뭐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극장 광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 하나는 자, 스크린 광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보는 그런 광고들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자, 영화 보러 들어가시기 전에 자, 우리가 대기실에서 뭐 아니면 우리 뭐 잠깐 로비에서 기다리시잖아요. 거기에 역시 웨이팅하고 있는 시간에 여러 가지 또 이제 미디어를 운영하거나 또 아니면 자, 뭐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프로모션을 하게 될 때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왜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당이라면 자,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그다음 CGV 다 하고 싶어 하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는 1, 2, 3등을 가장 먼저 한다는 거죠. 메가박스 코엑스, 자, 롯데시네마 건대 있고, 자, CGV 용산.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어떻게 보면 자, 관객 동원과 아니면 지역적인 어떤 그런 상징성까지 포함해서 자, 이렇게 고려해서 진행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 자료이긴 하지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산업 현황은 뭐 여러분들 뭐 쭉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화 시장 규모 세계 6위. 자, 그 다음에 1인당 영화 관람횟수 세계 1위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야, 산업 현황. 자, 우리나라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먼저 개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촬영까지도 많이 하게 됐죠. 우리 어벤져스 때도 촬영도 했었습니다만, 자 일단 자 한국에 많이 또 홍보차도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영화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이제 극장하고 스크린의 어떤 특성, 이제 우리가 광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이죠. 자,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요. 자, 대형 스크린과 입체 음향, 돌비 음향이라고 합니다. 5.1 채널. 그러니까 스피커 5개 플러스 1개, 6개가, 자, 총, 서라운드 방식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입체 음향이 난다는 거고요. 광고 표현형 방식과 노출 시간의 유연성인데, 사실은 뭐 우리가 TV CF는 15초 기준이라고 한다면 극장은 30초 기준입니다. 당연히 유연하겠죠. 자, 그리고 명확한 타겟, 주로 영타겟들, 물론 1000만 넘어가려면 아까 중장년층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 아직도 연령 대비해서 보면 영타겟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자,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자, 광고주들에게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자, 그런 장소이고, 그 다음에 강제 노출이죠. 일종의 우리가 집행을 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높은 광고 주명률과 자, 메시지에 대한 전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극장 광고주들이 선호도가 되게 높았던 장소였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은 많이 관람객들이 뭐 가지 않으시다 보니까 자, 매체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향후에 코로나가 좀 더 일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전같이 이렇게 좀 더 붐업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선호도를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현업에 나가시게 되면, 바로 아마 집행을 해 보실 수도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금부터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특성,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젊은 층 타겟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0, 30대가 70%이고요. 자,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종합해보면, 자, 네 가지의 강점이 있는데, 자, 명확한 타겟팅, 아까 20, 30대 얘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강력한 광고 몰입도, 아까 대형 스크린과, 자, 그 다음에 입체감 있는, 아까 음향들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높은 호감도와 해상도입니다. 사실은, 자, 15초에서 30초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소재를 유연하게 또는 또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많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호감도나 해상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장소이기 때문에 되게 기본적으로 어떤 기분 전환 효과, 그때 어떤 기분에 뭐 사실 되게 좋아서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화내시면서 극장 오시는 분들 없죠. 대부분 좋은 마음으로 연인들과 또는 가족과 친구들과 오기 때문에 당연히 뭐 따라서 거기에 등장하는 광고주도 광고에 대한 태도도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통합 마케팅인데, 자, 요거는 뭐 저희가 과거에 CGV를 진행했던 CJ 파워캐스트가 만든 캠페인이 그런 어떤 뭐 마케팅 활용 기법인데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들 또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 캠스라고 해서 어떤 광고 효과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솔루션을 구축해서 광고주에게 제공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극장 스크린 광고에 대한 표출 방법인데,
자,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TV CF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TV, CF는, 자, 우리가 전후 CM을 우리가 24개까지 이제 가능한데요. 자,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가 본 컨텐츠가 나오기 바로 전 시간대가 가장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겠죠. 그리고 어디도 안 가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 영화가 나오기 전에, 자, 일반 광고부터 입장하셔서 쭉 들어오는데, 자, 프리미엄은 어때요? 점점 이제 본 영화에 가까워지면 프리미엄 존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뭐죠? 멀티플렉스 3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뭐, 메가박스는 뭐, 이렇게 뭐, 약간 이름들을 다르게 합니다만, 자, 회사가 약간씩 뭐, 바뀔 때마다, 즉, 극장 광고를 팔고 있는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가 바뀌게 되면 이름을 바꾸긴 합니다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자, 시간대에 가까워질수록, 본 영화에 가까워질수록, 자, 더 좋은 존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프라임 타임 시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건 이제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티켓 타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극장에서 티켓 끊으시면 뭐 10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녁 7시 영화다 그러면 우리가 7시에 영화를 대부분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시에 들어가면 광고하고 있죠. 자, 그 시간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라임 타임 시간대를 안내하는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티켓팅에 나온 시간은 프라임 타임 때 시간에 광고가 나가는 시간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뭐 무방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죠, 사실은. 자, CGV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반 광고와, 자, 골드점, 프리미엄점,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 영화 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편으로 에티켓과 비상대피도 광고 있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샘플입니다만, 자, 여러분들 절대, 자, 저작권 때문에, 영화 같은 거 찍으시면 안 되죠. 저는 요거는, 자, 저희가, 광고 모니터링 때문에 광고만 찍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실제, 제가 극장, 우리가 뭐, 보통 극장 광고를 하게 되면 매체사에서 그 모니터링 티켓을 주십니다. 일종 극장표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광고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영화 단편 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문 열자마자 아까 우리 본 영화 사실은 이제 뭐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더 드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자 우리 뭐 그러니까 대부분 극장 광고들은 이게 랜덤 방식으로 이제 순회 갖고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광고가 잘 나오겠는지도 역시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두 가지를 자 동시에 진행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얼마나 많은 인구가 그러니까 관람객이 들어오고 제대로 송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이제 모니터링을 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스크린X라고 이제 이미, 소개를 해드렸던, 우리 광고공부 특강을 듣는 학생들 아마 이미 소개를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자, 우리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스크린을 정면만 있다고 한다면 측면도 있잖아요. 여기에, 자, 프로젝션을 활용해서, 자, 극장 광고뿐만 아니라 영화도 역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스크린X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스크린의 화면이 넓어지는 거죠. 내 주변을 자, 시야에서 보일 수 있는 뒷면만 빼고 양쪽 측면과 자, 정면을 같이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나가는 것들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 영상은 찾아보시면 뭐 쉽게 유튜브나 그다음에 기타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에티켓과 비상대피도도 있죠. 자, 에티켓은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광고주와 여러분들은 뭐 발로 차지 말자, 핸드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얘기하지 말자 등등등 되게 많죠. 자, 이런 것들 재미있게 표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자, 에티켓 광고라고 하고요. 대부분은 자, 이거는 체인마다 그러니까 우리 뭐 CGV든 메가박스든 롯데시네마든 할 거 없이 전체 스크린을 거의 뭐 턴키로 그러니까 전체 스크린을 대상으로 이제 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시면 아마 다 그런 제안서나 그런 또 내용들을 또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이제 미래에셋생명과 CGV가 함께 했던 에티켓이었고요. 자, 앞자리 발로 차지 말자. 그 다음에 뱃소리는, 자, 우리 이제 무음이나, 그쵸? 아니면 진동해놓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옆 사람과의 대화는, 자, 영화가 끝난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고요. 자, 비상대피도도 역시, 자, 주로 이제 금호 타이어가 되게 많이 했었죠. 각각 상영관마다, 스크린마다, 자, 어떻게 뭐 화재시나 기타 비상시에 나갈 수 있는 출구들을 안내해 줍니다. 이것도 재미있게 자, 표출하고 표현을 해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비상대피도이고요. 자, 지팡사례, 자, 바로 넘어가 볼게요. 뭐, 사실 스크린 광고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되게 심플한데요.
자, 이건 실제 제가 평택 CGV 3관이라고 돼 있죠. 제가 과거에 2011년도니까 벌써 제가 나스미디어에 제가 다닐 때였네요. 제가 실제 그 게임 광고를 개첨을 하고 실제 영화관에서 모니터링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영화가 광고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 들어가서 자, 이거 테라라고 되어 있죠. 노란색 이게 제가 클라이언트였는데 자, 본 영화가 여기 하단에 보시면 60명 되어 있습니다만 자, 이게 좀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역시 영화는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이었고요. 자, 점유율이 있는데 좌석 점유율입니다. 자, 전체 112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에 자, 60명이 앉은 거죠. 최종적으로. 자, 53.6%가 좌석을 점유해 하셨고요. 근데 이 60명이 다 제 광고를 보진 않았죠. 보시는 것처럼 48명까지, 그 얘기 뭐냐면, 12분은, 자, 48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 테라 광고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못 보셨던 얘기예요. 12분은 못 봤던 얘기죠. 자, 그래서, 자, 본 영화에 가까울수록 되게 프라임 타임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뭐 만석이 들었다 하더라도 자, 내 광고를 본 사람이 많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자, 본 영화 상영하기 전에 광고를 집행하시기를 원하시죠. 가격이 비싸긴 합니다만 자, 왜 노출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때 역시 자, 잘 나오겠는지를 찍었던 겁니다. 2011년도 1월 11일 날 자, 테라가 진행했던 자, 런칭 자, 게임이었고요. 그 당시에 자, 이제 CGV만 한 건 아니고 메가박스도 역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인을 여러 개 썼다라는 거죠. 주로 그 당시에는 메가박스, 그 다음에 메가박스와 그 다음에 CGV가 가장 대세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롯데시네마가 더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만, 자, 그 당시에 트론 역시 136명이 앉아있는 자리에 55명, 40.4%였고요. 이건 일요일이었습니다만, 자, 여기도 보시면 55명 들어오기 전에 45명 테러 나와 있죠. 자, 10명은 역시 못 봤던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역시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극장 스크린 광고고요. 지금은 이제 비스크린 광고, 즉, 자, 우리가 로비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자, 광고 매체와 그 다음에 이벤트들은 어떻게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 동선을 잡아라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 일단은, 자, 비스크린 광고에서는 기존 시설에 대한 컨텐츠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티켓. 사실 지금은 이제 거의 이런 종이 티켓을 쓰지 않습니다만, 그쵸? 거의 대부분 영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뭐 영수증처럼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면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티켓을 지금 발행했을 때는, 자, 앞부분이나 S3로도 보이시죠? 아니면 후면에 같이 이렇게 진행해서 광고를 집행했었죠. 이때는 광고료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뭐 티켓을 제작하는 제작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실제 집행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KTF, KT 전신이었죠. 이때 프로모션을 자, 극장과 함께 진행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아마 앞으로 집행하시기 쉽지 않은 그런 매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MEGA에서 메가박스라고 하는 어떤 이니셜과 함께 자, 프로모션 같이 집행했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스킨푸드가 진행했던 내용이었고요. 메가박스와 함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형식이 됐던 간에 자, 기존에 자, 반드시 자, 뭐라고 할까요? 이게, 있어야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시설물에다가, 어떤 광고를 활용한 사례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표죠? 사실 거의 의미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자, 주로, 우리 로비 같은데 이렇게 좀 아시겠지만, 시간표가 이렇게 비치가 돼 있어서, 실제 이제 가져가서 이제 보시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각각 상영관별로, 자, 회차마다의 시간 같은 거, 자, 어떤 영화가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어떤 시간표. 요 상단에, 자, 광고를 집어넣었던 얘기가 되겠고요. 포스터,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자, 다음 지금 현지하고 있는 상영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곧 미래에 진행될 영화들까지도 쭉 소개가 되는데, 약간 일종의 네이티브 광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쭉 나오다가 요 사이사이에, 그 광고를 게시하는 형태로. 자,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아날로그적인 형태의, 어떻게 보면 네이티브 광고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이 될 것 같고요. 자, 포스터 광고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리 팜플렛 광고죠. 시간표도 이렇게 꽂아 있습니다만 주로 영화들 현재 상영하고 있거나 상영 예정적인 것들을 하는데 요 사이사이를 몇 칸을 광고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영화처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약간의 긍정의 효과들도 있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에 자, 한 칸 정도를 자, 일반 상업 광고를 꽂을 수 있게끔 해놓은 어떤 사례가 있었고요. 또 역시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자, 뭐 우리 팝콘 케이스나 이런 것들 주로 영화들과 연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역시 기존 시설에 대한 어떤 컨텐츠로 활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메가박스, 과거의 메가박스 코엑스 초기 모습입니다만 그때 이렇게 굉장히 디지털 사이즈 매치가 되게 크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만 자, 초기에 이렇게 매치들이 있었고요. 예고편과 함께.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런 모니터들에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극장 영화 예고편과 함께 자, 일반적인 상업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자, 과거의 모습입니다. 자, 메가박스 코엑스 과거 모습. 지금 이렇게 돼 있진 않은데 뒤에 나옵니다. 사진. 자, 공간 개발은, 자, 우리가 역시 극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도 했었고, 자, 극장 화장실도 이렇게 하고요. 자, 보이시죠? 자, 펜팅 광고가 진행했던 사진, 내용인데, 자, 강남 시너스지, 지금은 메가박스로 바뀌었습니다만, 자, 화장실 거울에 진행했던 광고였고요. 역시 이제 CGV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변기 옆에 쭉, 어우, 장난 아니죠? 자, 이렇게 거의 뭐 우리가 뭐 앰비언트 미디어 얘기했었습니다만 앰비언트 미디어로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동 동선상에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강남 시너스지가 상영관이 그 당시에 7, 8층인가 있었는데 6층부터 자, 우리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워낙에 엘리베이터가 좀 빠르지 않으면 자, 그럴 때 자, 우리 이용객들이 볼 수 있게끔 자, 그 공간 뭐라고 할까 통로상에다가 이렇게 랩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틈새 이동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곳마다 이렇게 매체들을 만들어서 진행했다는 얘기죠. 자, 역시 기둥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공간 개발입니다. 스팟과 스페이스 기억하시죠? 자, SM3는 이렇게 아예 상영관도 이렇게 하나의 SM3관 해서 아예 그러니까 독점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독점으로 쓰는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상영관을 자, 하나의 광고죠. SM3가 다 도배를 한 거죠. 보시는 거죠. 엘리베이터, 출입구, 상영관 출입구 입구의 상단, 그렇죠. 이렇게 벽면. 자, 여기 대기실이거든요. 바로 여기 돌아가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랩핑으로 해서 진행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함께 할 때, 자, 우리가 이때 SM3가 우리 뭐 엔트리카라고 해서 첫 차였기 때문에 지하철과 연계해서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랩핑과 그다음 스크린도어, 극장까지 이렇게 연계가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광화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보문고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에 쭉 지금은 뭐 부스 같은 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랩핑을 장축을 했었고요. 자, 이제 메가박스 리뉴얼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프로모션 존이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코엑스 메가박스점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숫자들은, 자, 프로모션 존을 자, 형상화한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코엑스에서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자, 1번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1번은, 자, 메가박스, 자, 초기에, 자, 질레트 면도기가, 자, 프로모션 진행했던 사례, 이벤트까지 같이 진행했었고요. 자, 이렇게 사진 찍는 프로모션까지도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샘플링도 했습니다. 실제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요게 이제 최근에 넘어오기 바로 전이었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 매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고편과 함께 나왔고, 자, 보이시죠? 자, 그리고 차량 연출까지도 했었고요. 자, UX,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작년 초 버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9년도. 자, 직접 찍었던 건데. 자, 두 번째는 이제 출입구가 이제 가운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볼까요? 이렇게, 자, 대형, 자, 우리 하이트 맥주, 자, 맥주가 목업으로 진행했던 광고가 있었습니다만, 연간으로 진행했었고요. 자, 드래프트 D 그 당시에, 자, 브랜드였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중앙에 있다가 이제 끝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이트 맥주 보이시죠? 자, 고개 그대로 옮겨서 디지털 매체로 바뀌어 있었고요. 지금은 또 없어졌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코엑스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하지 않고, 현재는 미국 운영이죠.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기존 설치 전인데 아까 첫 번째 아까 1, 2, 3, 4 있던 거 좀 잠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부스 운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 특히, 자, 삼성, 노트북이 새로 나오거나, S 시리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참여형 어떤 이벤트를 많이 부스로 활용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대대적으로 과거에 아예 그냥 상설화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현재 미운영입니다. 이게 작년 정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용산도 진행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메가박스는 자, 코엑스, 자, CGV는 용산, 롯데시네마는 건대 있고, 자, 이렇게. 그래서 가장 많은 자,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이트가 바로 용산 CGV이고요. CGV에서는 자, 우측입니다만 이제 자, 거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아까 3번 부스였죠? 여기 4번은 자, 주로 영화가 홍보물들을 많이 설치했었어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을 자, 세팅해 놓고 사진도 찍게 하거나 체험해 볼 수 있게끔 자, 이런 형태로 진행했었고요. 자, 이렇게 아이언맨 3 자, 직접 자, 페인팅 해가지고 자, 그렸던 적도 있었고요. 자, 그 당시에 이렇게 랩핑까지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자, 한 가지 매치만 절대 진행하지 않아요. 자, 미디어 믹스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도 로버트 다우 주니어가 내한했을 때 기념으로 진행했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리뉴얼하기 전에는 이렇게, 자, 아까 여기 초기라고 했죠? 이렇게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그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픽사 영화에 있었죠?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만, 실제 그런 영화에 나왔던 뭐 형태대로 집이, 할아버지 집이 풍선에 떠다니는 형태로 되게 의미있게 봤던 그런 광고 캠페인이었었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었죠? 초기의 모습이고요. 2009년도 벌써.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입니다. 자, 이렇게 마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피규어도 팔고 여러 가지 굿즈를 팔았던 그런, 마블 뭐라고 할까, 샵이 있었는데, 자, 영화가 관람객이 줄고 사람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광고주가 들어오지 않죠. 관람객이 없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마블 샵도 제가 철거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 타이밍이 좋게 찍었습니다만, 다 철거되고 여기 보시는 가장 메인이 되고 있는 아이언맨만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철거되기 전에 있었던 자, 철거하시는 모습입니다. 되게 한편으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마블 되게 좋아하고 피규어도 집에 많거든요.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그런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철수하게 된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메가박스 코엑스고요. 자, 요게 이제 최근입니다. 요게 최근, 바로 이게 최근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디어링크라고 해서 중앙일보가 이렇게, 자, 미디어, 데이터 사이즈 매체를, 그러니까 초장축으로 되게 크게, 럭셔리하게 설치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현업 가시면 아마 맞닥뜨릴 수 있는 매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해 보셨던 내용들이, 초기였다라면, 자, 최근에 이제 마지막 변화되기 전 모습과 여기 이제 최근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뭐 차량 전시도 했었고요. 뭐 폭스바겐, 자, 이렇게 K3까지도 많이 했었습니다. 좋게는. 그러니까 현재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그 메가박스하고 코엑스의 어떤 딱 접점에 이렇게 코엑스몰 홍보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로 마블도 많이 활용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또 스타워즈도 역시 진행했었고요. 이렇게 해마다 보시면 18년도 인피니티 워, 19년도 엔드게임 때 자, 똑같이 진행했었던 내용이고요. 자, 2016년도로 좀 올라가자면 LG 코드 제로 사이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무선 청소기죠? 예, 우리가 굉장히 흡입력이 좋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직접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별마당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때는 별마당 생기고 나서는 이제 그런 프로모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생기기 바로 전에 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바이럴 많이 됐던 그런 광고 형태였었습니다. 자, 진행했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별마당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만 자, 굉장히 명소화가 됐죠. 별마당 도서관. 아마 여러분도 최소 한 번 이상은 가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33분이네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극장 스크린과 그다음에 비스크린 광고 중에서 로비를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 이벤트들 진행했던 내용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어쨌든 자, 마지막 수업까지 정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출석 한번 보려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손으로 써봤습니다. 원래 제가 대면 수업 때는 제가 워딩 타이핑 해갖고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자 우리 출석 한번 불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봄학기 강공모 캠페인론 수강생 리스트라고 적어놨고요. 자, 김근아 씨, 자, 김미림 씨, 김영은 씨, 김예슬 씨, 김유민 씨, 김현섭 씨, 박아름 씨, 여지용 씨, 오영준 씨, 우재호 씨, 유준혁 씨, 이명근 씨, 이석호 씨, 이예은 씨, 이지연 씨, 이진 씨, 네, 이한엽 씨, 전혜정 씨,
정수아 씨, 정원범 씨, 조민서 씨, 조영은 씨, 최영주 씨, 강지수 씨, 서하영 씨. 우리 후배님들 한 학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라인 수업 참 만만치 않았을 텐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방학 되시기를 무한 응원하고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방학 되시고 여러분들의 빛날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꼭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자, 2년의 끈을 자, 이번 학기 마치고 또 다른 아직 제가 4학년 2학기도 있죠.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학창시절에 못 뵀다 하더라도 여러분 졸업 후에 또 현업에서 만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마지막 남은 일정까지도 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면서 자,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